조선 일단 선생님이랑 처음 수업해보는데 선생님 교생 세 번째 수업이에요. 한번 오늘 조선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조선의 건국과 국가기틀의 확립을 같이 목차예요. 우리 지난 시간 복습 좀 먼저 하고 학습 목표 같이 본 다음에 조선 처음 배우니까 조선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이 보고 조선 연표 보고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 만든 연표로 수업을 같이 본 다음에 오늘은 학습지로 수업할 거예요. 여러분 학습지 보면 빈칸 같이 시험에서 선생님이랑 수업할 거고 마지막에 빈칸 복습하고 모의고사 문제만 풀어본 다음에 수업 마무리할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공민왕이 개혁정치 이후에 등장한 두 세력을 확인을 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첫 번째 신진 사대부, 정도전들을 비롯한 신진 사대부가 있었고 이들은 신은 무인세. 그래서 이들은 성리학을 사상으로 삼고 검문 세력의 불법적인 농장 확대들을 비판을 하면서 그리고 또 불교의 폐단들을 비판을 하면서 등장한 신진 세력들이고 또 하나는 신은 무인 세력, 최영과 이성계 등의 신은 무인 세력이 있다는 것까지 배웠어요. 우리 고려 말에 어떠한 적과 그리고 또 뭐가 준동을 했다고 혹시 배웠어요? 기억나요? 네? 뭐가 준동했다고 했잖아요. 누가 막 침입했다고 고려 말. 몽골 다음 홍건적이랑 왜구 기억나요? 홍건적이랑 왜구가 준동하고 막 우리는 고려를 침략했다는 거 같이 배웠었는데 복습 제대로 해야 해요, 여러분. 그러면 홍건적과 왜구가 준동을 했는데 이 두 세력을 왜구를 토벌하면서 스타로 등장했던 것이 바로 최영과 이성기입니다. 이 두 세력은 고려 말이 되면서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개혁을 추진을 하기 시작하는데 두 세력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조선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학습목표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조선의 건국과 유교적 통치체제의 정비 과정을 알고 외랑과 호란의 영향을 말할 수 있다. 좋습니다. 오늘은 조선의 건국과 유교적 통치체제의 정비 과정까지를 배우고 외란과 호란의 영향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우리 조선 처음 배우니까 조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다시 복습해 봅시다. 1392년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을 하고 1897년에 대한제국이 나타날 때까지를 조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난, 임진왜란과 1630년 병자호란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를 전기, 뒤에를 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왜구가 강제로 문을 연 시기를 개항기, 그리고 1910년대를 뭐라고 하죠? 1910년부터 일제감정기. 말하면 돼요. 그냥 뱉어도 돼요. 틀려도 돼요. 일제감정기입니다. 다 알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거 선생님 직접 만든 연표예요. 여러분 학습지 위쪽에 보면은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이쪽으로 태조, 정종, 태종 그리고 이렇게 있고 그 밑에가 그 왕들의 핵심적인 사건인데 선생님 여기 오타가 있어요, 여러분. 정조가 아니라 정종이죠. 그거 좀 동그라미 여기 하나만 동그라미 좀 해줘요. 이거 왜 가져왔냐면 여러분 외우라고 가져온 거 아니고 연도는 한 1392년 이 정도는 상징적이니까 이 정도만 기억을 해도 되는데 외우라고 가져온 거 아니고 역사는 여러분 어떤 단순한 사건들을 설명을 하지만 그 사실 사건들을 외우는 게 역사라는 학문은 아닙니다. 역사는 왜 일어났는지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역사는 하나의 사건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학문입니다. 여러분 수업을 들을 때 주의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은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사실들을 나열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수업을 들으면서 이게 어디쯤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언제 일어나고 어디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비단 역사라는 학문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회 과목이나 과학 과목도 똑같은데 목차를 계속 기억을 하면서 지금 어디쯤이고 지금 어느 구조 속에서 뭘 배우고 있지 이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은 훨씬 더 깊은 학문이 풀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 오늘 선생님이랑 수업 처음에서 설명해 주려고 가져왔는데 선생님 자료는 세모는 그러나 화살표는 그래서 그 이유 빨간은 매우 중요, 파란은 키워드, 검정은 내용, 초록은 보충 설명을 의미해요. 근데 그 여러분 준 자료는 흑백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한 거는 밑줄을 그어놨어요. 빨간색은 뭐예요? 빨간색은 밑줄을 그어놨기 때문에 그 빈칸으로 세워져 있는 거, 빈칸으로 있는 거. 그리고 파란색 키워드 내용들은 선생님 전부 다 빈칸으로 줬어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보면서 우리 한번 수업 나가봅시다. 선생님이 살짝 긴장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좀 편하게 봐주고 선생님 약간 좀 피식피식할 만한 것들을 좀 이렇게 준비했는데 선생님 긴장했다고 막 아무도 막 뭐라고 하지? 억지로 웃음 참을 필요 없이 좀 편하게 좀 들어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원명교체기 지는 해 원나라가 물러나고 새로 뜨는 해 명나라가 등장한다고 아직 배웠어요. 고려말 공민왕 때 원나라의 쌍성충과 할 때는 그 선생님 파란색으로 하는 거는 색깔펜 있는 친구들은 파란색으로 인판 채워줘도 되고 몇줄 보는 거는 빨간색으로 해도 되는데 검은색밖에 없는 사람들은 별표를 하든 여러분 기호에 맞춰서 좀 중요도를 좀 분별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원나라를 물리치고 명나라가 원나라가 관할했었던 쌍성 총괄부의 땅을 갖겠다라고 조선에 고려에 통보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이 일본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만약 미국이 일본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일제강점기 때 한반도를 일본이 점령을 하고 일본의 땅이었으니까 다시 내놔라. 우리가 일본을 점령했으니까 그 땅 다시 내놔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소리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에 분노한 우왕과 채영은 명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명나라 땅인 요동정벌을 추진을 합니다. 하지만 이에 이성계는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왕과 채영은 요동정벌을 강행을 하지만 이성계는 여기 이렇게 결국에 명령에 따라서 요동이 여기쯤 있거든요. 요동을 정벌하러 의주를 지나서 위화도에 딱 멈췄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근데 나라의 존망을 걱정한 이성계는 도저히 명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바로 위화도에서 회군을 했다고 하여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들어봤죠? 위화도 회군? 그리고 나서 이성계는 돌아와서 최영을 제거하고 고려의 무신이었던 최영을 제거하고 자신의 정치적 파트너였던 정도전과 과전법을 실시를 합니다. 선생님 과전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과전법은 권문세족의 토지를 빼앗아서 관리들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그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어렵죠?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면은 권문세족들이 고려 말에 땅들을 엄청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 땅을 나라에서 다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관리들에게 분배를 하고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권문세족의 힘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약해지죠. 그러면 다른 이제 새로운 신진 사대부들의 힘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나서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를 제거를 하고 드디어 조선을 건국을 합니다. 북호, 나라의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고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위화도 회군 관련해 영상 갖다 치고 그냥 무슨 영상이냐면은 이성계가 그 위화도 회군을 하기 전에 사불가지론이라고 해가지고 농사철에 공격하면 안 된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하면 안 된다. 여러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위화도 회군을 반대했지만 최영과 우왕이 그럼에도 명나라 괘씸해서 선방을 치자 해가지고 공격을 하자고 제시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자세히 담은 영상이었는데 다음에 선생님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다시 봅시다. 그리고 이제 문장은 좋은데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반란이죠. 회군. 위에서 내려온 명령들을 거부를 하고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에서 내려온 명령들을 거부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비단 우리 현실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선생님 이거랑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신흥고등학교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의 어떠한 강압적인 통치에 반대해서 학교를 휴교를 하거나 폐교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 옳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한 것들을 관철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라면은 그런 순간들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철학적이죠. 네. 근데 조금 더 쉬운 예시로 들어보면은 롤 해요, 여러분 다 롤? 대답 좀 해줄래요? 네. 롤하면은 선생님 롤좀 해요. 선생님 다이아 2였는데 근데 어쨌든 팀원이 여러분 한타를 한다고 해봐요. 나 여러분이 예시 맞추려고 그런 거 모르겠어요. 팀원이 한타를 한다고 해봐요. 근데 야쏘가 들어갔어요. 우리 팀 미드 야쏘가 들어갔어요. 근데 나 빼고 3명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한타가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 한타는 무조건 져요. 그 한타 무조건 좀 굉장히 억지스럽고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라면 그 순간에 같이 호응을 해줄 것 같아요? 아니면 4명을 버릴 것 같아요? 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버릴 것 같아요? 예. 승재는 어떻게 생각해요? 탑가서 미니언 먹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개인의 뜻을 관철을 하겠다라는 것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살면서 앞으로 종종 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조직의 명령이 옳지 않다. 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일들이 때론 순종해야 할 때가 있는 거고 승재처럼 미니언 먹으러 가야 하는 때가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름이 환영이 될 수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 조선은 명나라에다가 사대를 하는 방식을 취했어요. 본인 외교 방식을 명나라에 주를 대는 명과 공신 관계를 맺는 것을 외교 방법이라고 채택을 했는데 그래서 국호를 명의 승인을 받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렇게 해서 명나라에다가 서류를 제출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름 이렇게 2가지를 가져갈 건데 선택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화령이라는 지역이 명나라의 적대적 관계였던 원나라의 수도인 카라코룸의 한자어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 단어를 갖다 댄 거죠. 누가 봐도 조선을 택하라는 거죠. 문서를 보면은 이렇게 문서를 갖다 대고 있을 때 조선 이렇게 주고 옆에다가 아니 이런 식으로 문서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이 고려 다음에 조선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선은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봅시다. 빨간색이에요. 중요하다는 거겠죠?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성리학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성리학의 제도서인 주례라는 책을 기점으로 해서 주례라는 책을 참고하여서 한양의 경복궁을 중건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리학에는 되게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어요. 한자 읽을 수 있는 사람. 땡죠. 맞아요. 좌묘우사. 좌우 맞췄으면 됐어요. 좌묘우사라고 해서 왕이 남쪽으로 바라봤을 때 왼쪽에 종묘를, 오른쪽에 사직단을 둔다라는 유교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주나라나 당나라, 뭐 장안성 이런 데를 보면은 왕이 남쪽을 바라봤을 때 장안성을 기점으로 왕이 남쪽을 바라봤을 때 왼쪽에 종묘를, 오른쪽에 사직단을 두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복도 똑같아요. 왕이 남쪽을 바라봤을 때 왼쪽을 종묘, 오른쪽을 사직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이제 종묘와 사직단 위치는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죠? 좌묘우사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가져가면은 되게 유식해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동쪽으로 이렇게 방위상으로는 동쪽이니까 동쪽에 종묘를, 서쪽에 사직단을 유교의 이념에 따라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나와요. 종묘는 뭐고 사직단은 뭐예요? 라는 질문이 나와야겠죠. 우리 지호가
여기 교과서 32쪽 아래쪽에 보면은 종묘와 사직단 해가지고 밑에 설명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크게 읽어봐줄래요? 정도전은 한양을 유교적 원리에 따라 설계하면서 조례를 근거로 경복궁의 대표는 종묘, 토수는 사직단을 배치하였다.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고 사직단은 토지신과 복식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감사합니다. 즉 종묘는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 사직단은 농사. 여러분 조선 시대는 농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토지의 신에게 우리 올해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사직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근데 경복궁까지 배웠는데 한번 4대문도 한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유교 정신이 담긴 건축물 중 대표적으로 4개가 있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 우리 외국노가 아닙니다. 한번 봅시다. 선생님 좀 한자를 적는 이유가 있는데 좀 설명해 줄게요. 이것도 읽을 수 있는 사람? 이거 인이에요. 인. 이건 알죠? 성? 의. 아 몰라요? 예지신. 맞아요. 예지신. 인이 예지신. 누가 이거 누가 말했어요? 저요. 인이 예지신. 여러분 이거는 한 6급 한자 돼요. 이 정도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문해력이 박살났다고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 정도는 우리 한번 알아갑시다. 뭐냐면은 인이 예지신의 원리가 인간으로서 어질고 의롭고 예의가 예법, 예도 그리고 지혜, 믿음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 신성이라는 의미. 이것들이 문에 그대로 나타나있어요. 우리나라 4대 문. 흥, 인지문, 동서남북으로 기점으로 해서 인이, 예지, 신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흥, 인지문, 돈, 의문, 순, 예문, 홍지문이에요. 홍지문 그리고 보신각. 여러분 1년에 우리 새해에 종치는 데 있죠. 종치고 새해 아래는데 보신각을 합쳐서 인이예지신의 원리가 우리 문에 담겨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분들은 선생님이 볼 때는 상식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태조 이성계는 이전과 같이 어떤 무신들의 힘으로써 왕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 왕조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권력으로만 힘을 잡은 왕이 아니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파트너이자 재상인 정도전에 재상 중심 국정 운영 체제를 실시를 합니다. 자, 우리 민희가 여기 교과서 32쪽 제일 위에 보면은 대소신료 등에게 교서를 내렸다 보여요. 32쪽입니다. 네, 거기 한번 읽어봐 줄래요? 대소 신료들에게 교서를 내렸다. 내가 적이 적고 음해하여 시기에 따라 좋지 않은 방법을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보좌하는 힘에 의지하여 새로운 정치를 이루고자 하니 백성들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헤아려 본받으라. 이 교서는 정도전이 지은 것이다.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도 보좌하는 힘에 의지하여 새로운 정치를 이루고자 하니 보좌하는 힘, 정도전, 재상을 중심으로 한 국정 운영 체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에 셋째 아들 이방원은 반대를 했어요. 어딜 감히 재상이 국정을 운영을 하느냐. 그래서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재상인 정도전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왕자의 난은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예요. 한번 보면은 여러분 이성계에는 2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한씨와 강씨. 근데 강씨는 조선 건국에 공을 세운 집안입니다. 공을 세운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강씨를 악교해서 강씨의 아들인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보통 조선의 왕 세자는 누구에게 가는 게 맞아요? 장자,
좀 더 크게 얘기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장자, 첫째, 장남 이방호에게 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방호가 일찍 병에 걸려서 사망을 하고 그러면은 이방호에게 가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정석이잖아요. 근데 이성계가 이방석 게다가 막내에게 세자를 책봉을 한 것이죠. 이에 셋째 아들 이방원이 분노를 했어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석을 제거를 합니다. 그게 바로 1차 왕자의 나옵니다. 1차 왕자 때 이방석을 제거를 하고 나서 이방원은 본인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인 이방가를 왕위에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성계에게. 이성계는 어쩔 수 없이 이방가를 왕으로 세우고 그게 바로 2대 왕인 정종입니다. 근데 이방가는 권력에 별로 욕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가의 다음 자리를 두고 경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넷째 아들 이방간이 2차 왕자회담을 일으켜서 본인이 이방가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방원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이방간은 결국에 실패하고 왕자회담에 실패하고 유배를 가게 되고 이방원은 우리 3대 왕인 태종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왕자의 난을 잘 설명해줄 영상이 하나 있어서 같이 한번 봐볼까요? 나왔는데 그 드라마 재밌다고 해요. 선생님 이번 주말에 한번 봐보려고 하는데 왕자의 난 관련해서 우리 관련된 드라마니까 그런 역사 드라마 같은 것들을 잘 사실을 분별하면서 보고 선생님께 여쭤보고 그러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왕자의 난을 통해서 즉위한 태종은 이렇게 쿠데타를 통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왕권이 강해야 했을까요? 약해야 했을까요? 강해야 했어요. 왜냐? 자기도 쿠데타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조직계제를 시행을 합니다. 육조직계제가 뭔지는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재상의 권한을 약화하고 국왕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또한 공식 왕족의 사병, 개인의 군대를 없애버리고 포폐법을 실시를 합니다. 우리 포폐법이 뭐냐면은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에게 발급하여 조세, 징수와 군역 부과에 이용하였다라는 것인데 주민등록증 발급 같은 거. 포폐법 실시로 국가는 백성의 소재를 확인하고 징집하거나 토지를 재산을 이렇게 세금을 물릴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 기반의 안정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조직계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조선 전기의 가장 대표적인 조단어고라고 한다면은 선생님은 육조직계제와 의정부서사제 두 개를 고를 겁니다. 육조직계제가 뭔지 한번 보면 좋은데 페이지 33쪽 교과서 아래에 보면은 왼쪽 박스에 육조직계제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규림이가 한번 읽어봐 줄래요? 의정부의 서사를 나눠요. 33쪽 아래쪽에 박스 육조직계제. 의정부의 소설을 나누어 이에 귀속시켰다. 의정부가 주장한 것은 사대 문서와 중문에서의 시민이었다. 고맙습니다. 자, 자꾸 버벅이는데 미안합니다. 의정부는 서사, 문서로 작성하고 승인하는 과정,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일사자잖아요. 의정부의 일을 6조에 귀속시켰다, 속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정부가 관장한 것은 이거뿐이었다. 이건 별로 전 중요해요. 의정부가 일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조직계제란 그래서 무엇이냐? 왕이 육조에게 모든 것을 일임을 하고 육조는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왕에게 다이렉트로 보고를 하는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의정부에는 바로 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해주면은 우리 실장이 누구예요? 여기? 하민이? 네. 담임 선생님이 하민이를 통해서 어떠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학생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듣고
하민이는 무시하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항상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민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져요. 그러면 실장의 권한이 약해지겠죠. 똑같이 재상의 권한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담임 선생님의 권한은 강화되겠죠. 재상의 권한이 약해졌으니까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육조직 해제,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했죠? 그리고 아버지가 여기 권력이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안정을 꽤 이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별로 세종의 경우에는 굳이 세게 어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조직 해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 소사제를 실시를 하는데 이거 사료를 한번 같이 본 다음에 적어봅시다. 동일하게 우리 정호가 여기 33쪽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의정부 소사제 있어요. 여기 한 번만 읽어봐 줄래요? 6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품위하고 의정부는 가부를 한 뒤에 왕에게 아뢰어 왕의 전지를 받아 6조에 내려보내어 시행한다. 의정부 서사대는 6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품위하고 의정부는 옳고 그름을 헤아린 뒤 의정부는 왕에게 그리고 왕은 전지를 받아 6조에 내려보내어 시행한다. 이것이 바로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6조는 의정부에게 보고를 하고 의정부는 국왕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건의를 하는 겁니다. 국왕은 의정부에게 재가를 내리고 의정부는 육조에게 명령을 내리는 체계를 의미하는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담임 선생님에게 얘기를 할 때는 하민이에게만 먼저 얘기를 하고 하민이에게 먼저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민이가 담임 선생님에게 얘기를 하고 담임 선생님은 하민이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민이의 권한이 강해져야 약해져요? 강해져요. 하민이가 중간에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막 갑자기 여러분들 보고 청소를 갑자기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의정부의 권한이 강해지는 거죠. 재상의 권한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왕권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보다 육조제 개체보다는 약해진다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길게 해봅시다.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을 하고 재상에게 범하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왕권과 신권, 신하들의 권리에 조화를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집현전과 경연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집현전은 학문을 연구하고 정책을 신하들과 함께 심의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경연은 우리 교과서 33쪽 오른쪽에 똑같이 적혀 있는데 우리 해강이가 한번 읽어봐 줄래요? 33쪽 오른쪽 경연. 자문과 신하서고요. 민간과 역사를 공부하면서 선생과 정치를 표현하던 제도이다. 후진 정치에 대한 마음과 신하들의 표현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네, 경연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경연에서 이 세종은 이 경연에서 밀리지 않았다고 해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경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뭐 요즘 같은 시대에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노인 과다, 뭐 젊은층의 연금 부족, 뭐 기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토론하고 토의하는 것을 경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 하면은 좀 몇 가지 더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학습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세종 옆에다가 이렇게 두 가지만 더 필기를 좀 해봅시다. 사군육진을 설치하고 스시마섬을 토벌하고 삼포를 개항했어요. 세종은.
그리고 나서 잠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추구기, 그리고 물식의 자경루, 해식의 안구일고, 그리고 조선의 달력인 7.3, 그리고 농사의 지침서인 농사직설 등을 발명을 했습니다. 세종식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이거는 교과서 밑에 거는 교과서 나중에 문화 파트에서 배울 거고,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라 없어요. 교재에 책까지 교과서에 없어요. 근데 이게 모의고사나 어떠한 기출 문제에서는 항상 나오는 기출 문제라서 선생님이 이거만 필기를 같이 해봤어요. 다 적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이런 세종이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태종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종의 왕자인원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태종의 어떠한 피해 학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정치적 안정기가 있었기 때문에 세종 때 이렇게 문명의 발전, 문화의 발전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적은 노력으로 좀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친구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살아보니까 별로 그런 일들이 세상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취 뒤에는 반드시 그것을 달성할 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고, 혹여나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떤 성취가 있다면은 나도 모르게 좀 노력한 것들이 남아있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그 노력들을 채워야 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좀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은 그게 결국에 정답인 것 같아요. 인생에서 선생님은 원래 중학교 때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근데 수능에서 좀 원치 않은 결과를 갖고 나서 기술도 배우고, 그리고 뭐 워킹홀리가 된다고 공장에서 일도 하고, 그리고 또 선교활동도 되게 오래 다녔었어요. 선교활동도 하고 군대 갔다가 그 기간 동안 다시 선생님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인생이 별로 무의미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 당시 기술을 배우고 이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럴 때는 내가 진짜 교사가 진짜 간절한 꿈이었으면은 내가 과연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맞을까? 진짜 정말로 교사라는 그 직업만을 바라보고 진짜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거 아닌가? 당장 다 때려치고 공부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다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들을 느껴요. 내가 진짜 인생에 공짜는 없지만, 그렇지만 인생에 버리는 시간, 쓸모없는 시간 또한 없다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 결과,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곳으로 올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고민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고민하는 시간이 절대 쓸모없지 않다는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세종 다음에 왕이 누군지 알아요? 태종, 태세, 운단세, 운종입니다. 그 다음이 단종, 그 다음이 대조입니다. 운종은 몸이 아파서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인 단종이 시기세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살에 뭐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뭐 했어요? 원찬이 뭐 했어요? 원찬이 좀 띄워줄래? 원찬이 12살에 뭐 했어요? 킥복싱. 응? 킥복싱. 잘하네. 킥복싱. 킥복싱? 킥복싱은 왜 지금 운동이야? 지금은 적었어요. 도인은 뭐 했어요? 12살에? 그건도 다 했어. 태권도? 어쨌든 그 어린 나이에 단종이 여러분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왕권이 약했겠어요? 강했겠어요?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다 보니까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이룰 수 있는 시간도 부족했고, 결국에 재상이 정치를 주도를 하게 됩니다. 이에 또 세조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재상의 권력을 없애고 본인이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난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권력이 강해야 했을까요? 약해야 했을까요? 강해야 했어요. 여러분 잠깐만 깹시다. 우리 기지개 한 번만 좀 펼까요? 자, 쭉 펴봐요 기지개. 옆에 친구들 좀 다 띄워줘요.
점심 밥 먹고 와서 졸린 거 알겠는데 그냥 최대한 좀 재밌게 해보려고 다시 좀 해볼 테니까 기저귀 좀 핍시다. 좀 돌려봐요 좀 자유롭게. 뭔지 알아요. 그 정도 점심 시간에 항상 졸았어요. 정말 지금 고생이니까 좀 봐줘요. 자, 완건강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시한 게 무엇이겠어요? 의정부 소사제겠어요? 육조직계제이겠어요? 육조직계제인 겁니다. 그리고 집현령과 경연을 폐지하고 언론 활동들을 제한을 했어요. 또한 조선의 법전이 경국대전을 편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종은 아버지가 피해 쿠데타로 인해서 힘으로 지휘를 하기 때문에 본인은 힘이 아닌 신하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싶어요. 그래서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신하들과 토론하는 경연을 활성화합니다. 자, 윤서야 적어야지. 다 적었어? 자, 그 다음에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했던 완성이 아니에요.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한 경국대전을 성종 때 완성을 하고 반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교적 법치국가의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케이. 여러분 우리 수양대군 배웠는데 수양대군 영상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올해 고등학교 시절 동안 좀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혹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어떤 신천지 갈 때는 수양대군처럼 금유한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잠 깨고 이제 빈칸 채우고 문제 한 문제만 풀고 끝낼 겁니다. 딱 집중해서 한번 해봅시다. 학습을 보지 말고 한번 해봐요. 수업 했으니까 조선은 건국했어요. 그리고 어떤 나라가? 명나라가 원에 땅 성충광부를 거느한 땅을 갖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우왕과 채영은 이에 빡쳐가지고 누구 어디를 정벌하자고 했어요? 요동을 정벌하자고 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다시 누가 공개했죠? 이성계가 어디서 일어났어요? 자, 선생님이랑 타이밍을 맞춰요. 오늘 먼저 앞서가지 말고. 자, 그래서 정부정과 함께 뭘 실시했어요? 가정법을 실시를 합니다. 국호를 조선 어디로? 한양으로 천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치인용으로 뭘 내세웠어요? 성리양. 마음이 급해 1분 남았어요. 한양 어디를?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좌묘사 왼쪽이 어디? 종묘. 서쪽이 어디? 사직단. 그리고 무슨 이념에 따라서? 유교 이념에 따라서 배치를 합니다. 태조는 뭐지? 정도전에 무슨 중심 국정 운영 체제? 재상 중심 운영 체제. 이에 반대한 이방원이 어떤 난을 일으켰어요? 왕자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태조 왕권이 강요했어요? 육조직계제. 누구의 권한을 낮춰요? 재상. 또 왕 국왕의 권한을 강화하고 뭘 격파했어요? 개인의 군대, 사병, 호패법 실시했어요. 왕 국회였어요. 자, 뭘 활성화했어요? 집현전을 활성화하고 경연을 활성화합니다. 또 의정부 소사제를 실시해서 누구에게 권한을 줘요? 재상에게 권한을 권하고 왕권과 신권에 조화를 추구를 합니다. 세조 뭐가 있었어요? 왕권이 강화했어요? 약해? 왕권이 강화했어요. 그래서 뭘 실시해요? 육조직계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법정인 건국대전 편찬하고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 그리고 경연을 활성화합니다. 또 경국대전을 반포를 하고 유교적 법치국가의 토대를 마련했어요. 뭐 이거 나온 건데 약간 한 문제만 같이 풀어봅시다. 겁나 쉬워요. 이게 여러분 수능 수준인데 아이고 답을 다 보여주네. 자, 이것만 풀어볼까요? 이 비각에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권원능 신도리가 있습니다. 권원능은 조선을 건국한 땡땡의 능으로 이 비석에는 그가 홍군적과 왜구를 격퇴한 사실까지만 봐도 돼요. 조선을 건국한 누구예요? 혹시 모를까봐 홍군적과 왜구를 격퇴했다라는 힌트도 줬어요. 답이 뭐예요? 자, 장면 수능 문제예요.
심지어 3점짜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선 전기는 선생님이 준 학습지 있죠? 이 학습지 정도의 내용만 숙지를 하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